별다른 소식들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난주를 쉬어갔었는데 2주 동안의 소식이 쌓여서 이번 주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신제품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5월 넷째 주식의 소식 출발합니다. 신제품부터 살펴봅니다.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는 깜짝 신제품을 공개했는데 월드타이머 컬렉션이 그것입니다. 기존 모델과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는 페이스리프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주요 특징은 그린과 그레이 톤으로 구분되는 두 가지 컬러와 그레이 모델에 사용된 티타늄 소재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색 조합 때문인지 가운데 지구의 표현이 조금 더 디테일해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저는 티타늄 소재의 사용을 좀 눈여겨봤는데 이게 복각과 그린을 잇는 하나의 트렌드였었죠. 그러다가 한동안 좀 잠잠했었는데 최근 롤렉스나 오메가 등 인지도 높은 브랜드에서 하나 둘 주요 모델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티타늄 모델은 같은 모델임에도 가격이 더 비싸지고 특유의 색감을 싫어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서 대중적인 선택에서는 먼 편이었는데 트렌드를 이끄는 브랜드들이 어떻게 활용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티타늄 모델은 43mm 케이스 사이즈의 150m 방수 성능, 오메가 칼리버 8938을 사용했으며 약 1,600만원대로 측정되었습니다. 베렐로스입니다. 이번에 베렐로스는 7월에 판매를 시작하는 999개의 한정판 BR03-92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다이얼의 가장 큰 특징인 이 시계는 언뜻 보기에도 파일럿 시계의 특징과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프랑스 공군 고개비행팀의 70주년을 기념하는 컬렉션입니다. 42mm 사이즈의 100m 방수 성능, 칼리버 302번, 거기에 약 4,000달러로 책정된 이 시계는 물론 특별한 시계고 경우에 따라서 소장가치 높은 시계가 될 수 있겠지만 키워드 자체가 프랑스를 향해 있고 베렐로스에서는 공군이나 파일럿 한정판을 종종 출시하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케이스백 디자인은 사각시계의 장점과 이 시계의 컨셉을 아주 잘 구현했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독사입니다. 독사는 간만에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서브 300T 클라이브 커슬러라는 모델인데요. 소설가 클라이브 커슬러를 기리기 위한 제품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좀 더 찾아봤더니 이 작가의 작품 속에서 그리고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 속에서 독사의 시계가 주목받은 장면이 있다고 하고 작품의 컨셉과 독사의 컨셉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무척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디자인 구조나 성능에서 기존 모델들과 큰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이스터에그들이 담겨 있습니다. 패키징과 다이얼 디자인, 케이스 마감과 케이스백, 그리고 날짜창 등 독사가 숨겨놓은 포인트를 찾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노모스입니다. 노모스는 글라슈대를 기념하는 175개 한정판 오리온 네오마틱 175년 워치메이킹 글라슈대를 공개했습니다. 36, 39, 41mm 세 가지 사이즈로 구분되는 이 모델은 사실 전면 디자인만 보면 기존에 있던 오리온 38과 구분이 어렵습니다. 로고나 스몰 세컨즈 등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유의미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케이스백으로 넘어가면 차이가 크게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DUW6101을 사용한 점이나 오픈 케이스백이라는 점, 또 한정판 문구 등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념 한정판인 만큼 스펙과 디자인에서 더 상위 무브먼트를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재원보다는 디자인을 더 중시해서 디자인 차이가 크지 않은 이번 한정판이 좀 아쉬웠지만 이게 또 노모스 시계들의 장점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조디악입니다. 조디악은 시크론이라는 일종의 복각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시크론은 1960년대에 판매되었던 조디악의 크로노그래프 시계고 조디악에서는 시울프 디자인의 진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노그래프를 지워본다면 단번에 시울프가 보이게 되는데요. 다이버워치 디자인의 크로노그래프는 생각보다 인기가 없는 조합임에도 저는 꽤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울프가 얼마나 완성도 높은 디자인이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요. 현재 조디악에서 판매하는 유일한 크로노그래프 시계이기도 한 이 모델은 42mm 케이스 사이즈의 200m 방수 성능 SW510 부원트에 약 2,500달러입니다. 지금은 두 가지 모델이 공개되어 있는데 조만간 다양한 색깔을 더 만나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 제니스입니다. 제니스는 대피 익스트림 E 크로노그래프를 공개했습니다. 익스트림 E는 전기 SUV로 진행되는 국제 오프로드 경주라고 하는데요. 제니스는 이 경주의 타임키퍼이기도 하고 몇 가지 한정판을 제작하기도 한 배경이 있습니다. 시계 자체는 작년에 나왔던 모델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데 크게 달라진 점은 바이탈 그린이라고 불리는 컬러입니다. 거기에 카본 활용 범위도 더 넓어졌고 재생 타이어를 활용한 벨크로 스트랩도 특징입니다. 고진동 크로노그래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경주 시계와는 조금 더 어울리지 않는 부족한 가독성은 아쉬운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게 지금 약 4,600만원으로 등록이 돼서 이쯤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세이코입니다. 세이코와 세이코5 두 가지를 동시에 살펴볼 건데 먼저 세이코는 아스트론의 4가지 모델이 추가되었습니다.
SSJ 013, 014, 015, 017이고 017 한정판을 중점으로 살펴보죠. 이 모델은 거북이 혹은 젠타 스타일이 떠오르는 각진 디자인과 티타늄 케이스, 그리고 GPS 솔라 무브먼트가 주요 특징입니다. 호불호가 있을 법한 디자인인데 의외로 인기를 끌고 있고요. 세이코5는 피너츠, 그러니까 스누피 시리즈가 공개되었습니다. 세이코5에서 가장 인기 있는 두 가지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한정판들인데요. 시계 시장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스누피가 세이코와 손을 잡은 것도, 또 그걸 귀엽게 구현한 것도 모두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이외에도 파디 시리즈나 여성 시계들이 조금 더 추가되었는데 강렬한 인상의 시계는 아니라서 사진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불가리입니다. 불가리는 알루미늄 워치 몇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국내 홈페이지에서는 3가지 모델이 공개되어 있고 해외에는 팬더나 그린 모델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6월과 7월, 9월 등의 출시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일부 공개쯤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흑백 크로노그래프 모델들은 불가리에서는 워낙 익숙한 디자인이니까 이쯤 넘어가고요. 눈여겨볼 건 컬러 시계들입니다. 블루 모델은 지중해의 색감과 파라글리오 인그레이빙 디자인이 포인트입니다. 수량 제한이 있는 한정판 모델이고 40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린 컬러는 테니스에서 영감을 받았고 테니스의 상징과 색감이 포인트로 녹아 있습니다. 패션 브랜드의 시계들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도 까르띠에나 불가리만큼은 다른 위치에 있다는 의견이 일반적이죠. 저도 언젠가 불가리 시계를 컬렉션에 꼭 추가하고 싶습니다. 위블로입니다. 위블로도 다양한 시계를 선보이고 있는데 유니코, 네스프레소, 오리진이라는 모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스프레소와 위블로가 무슨 관계인가 했는데 커피 찌꺼기와 캡슐이 시계에 재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커피 찌꺼기는 스트랩에 활용이 되었고 알루미늄 소재의 캡슐은 케이스와 베젤, 푸셔 등에 활용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용도를 보면 네스프레소의 로고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움직임과 지속 가능한 가치 등을 바탕으로 시계 색을 연두색으로 선택했는데 브라운 컬러는 또 어땠을까 싶습니다. 물론 위블로 시계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튀는 시계를 원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연두색은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보다 아쉬운 건 커피 찌꺼기 혹은 네스프레소 캡슐 재활용 같은 키워드와 맞지 않는 약 3,700만원대의 높은 가격입니다. 예마입니다. 예마는 슈퍼맨 500의 두 가지 모델이 공개되었습니다. 스펙상 기존 모델과 큰 차이가 없고 흰판과 녹판 두 가지 컬러가 추가된 건데요. 화이트 모델은 클래식함이, 그린 모델은 빈티지함이 느껴집니다. 슈퍼맨 자체의 디자인이 워낙 좋고 못해도 평타를 치는 컬러를 사용해서 확실한 매력이 느껴지고요. 39mm, 41mm 두 가지 옵션에 500m 방수 성능, 예마 2000 무브먼트, 약 170만원대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상품성 개선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기대가 되긴 하는데 가격이 조금 높다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거기에 오메가 시마스터처럼 인덱스를 입체감 좋은 부착식으로 선택하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네요. 카시오입니다. 카시오는 두 가지 사각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어딘지 까르띠에 탱크가 떠오르는 사각 문페이지 모델입니다. 탱크는 오마주 모델이 워낙 적은 편이고 카시오는 또 가볍게 접근하기 좋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각 시계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가볍게 접근하기 좋은 시계로 보이는데 이미지로 봐도 특유의 저렴한 느낌은 좀 묻어나옵니다. 또 하나는 카지노 로얄의 후속 모델로 불릴 수 있을 만한 모델입니다. 카지노 로얄보다 조금 더 심플하고 가볍게 정리된 디자인에 소재도 훨씬 더 가벼워졌는데요. 카지노 로얄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글라이신입니다. 지난 영상에 못 보던 크로노그래프 모델을 그레이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신제품이었나 봅니다. 글라이신 SNS의 컴백 크로노그래프 쿼츠 43이라는 정보와 함께 신제품이라고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글라이신 스토어에서도 볼 수 없는 제품이 어떻게 그레이마켓에 먼저 풀렸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최근에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개성의 시계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팬더 모델들에게 큰 매력을 느끼고 있는데요. 43mm는 그래도 조금 크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WMT입니다. 한동안 픽셀이나 이미지 디자인으로 관심을 받던 WMT는 간만에 비교적 평범한 모델인 팬톤 마크2를 공개했습니다. 브라운 다이얼과 빈티지 에이징 처리된 핸즈, 그리고 GMT 기능, 입체감 있는 베젤 등의 특징을 가진 이번 모델은 38mm 케이스 사이즈의 100m 방수 성능, NH34 무브먼트, $710가 주요 스펙입니다. 디자인과 색조함은 말할 필요도 없고 WMT의 근본 컨셉이 오랜만에 녹아있는 멋진 시계입니다. 또 하나는 다시 픽셀 모델인데요. 이번에는 서브마리너 디자인이 아닌 익스플로러 디자인을 사용했습니다. 생각보다 무척 잘 어울려서 흰판 모델도 괜히 기다려지게 됩니다. 제가 영상을 일요일에 만들고 있으니까 이 모델은 내일, 그러니까 22일에 공개될 예정이라 스펙은 아직 자세하진 않지만 댓글을 보면 821호를 사용했고 36mm 사이즈로 나올 것 같습니다. 국내 후기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야기거리들도 살펴봅니다. 만입니다.
많이 한국 공식 SNS 계정을 생성하면서 한국 시장에 관심을 보이던 중 최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만의 모든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고 구매 방법 역시 기존 공홈에 비해서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다양한 실사와 국내외 매체 리뷰를 같이 담은 것, 한국인 담당자가 있어서 신속하고 편리한 응대가 가능한 것도 상당한 장점이고요. 더불어서 여러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트로픽 러버 스트랩 추가 증정을 하기도 하고 22일부터 28일까지는 미스터 기획전이라는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됩니다. 다만 모든 제품이 예약 구매로 진행되기 때문에 물량과 기간을 고려해서 가능한 빨리 구매해야 하는 점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많이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호평을 듣는 브랜드로 자리를 잡길 바라봅니다. 다시 글라이신입니다. 글라이신 코리아는 SNS를 통해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전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새로운 에어맨의 케이스 사이즈를 묻는 이벤트인데요. 당첨자에게는 글라이신 여권 케이스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글라이신 네이버 브랜드에 들어가 보면 할인 쿠폰부터 스트랩, 텀블러, 워치 와인더 등의 증정 이벤트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소식도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더 재밌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